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라돈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라돈은 토양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흙, 공기, 물, 어디에서나 접하게 되는 방사능 물질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주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라돈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돈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정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긴 했지만 이제 해마다 라돈, 특히 이제 실내 오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해마다 그 결과치를 내놓고 있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그 측정 지점의 개수를 이제 늘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조사된 바로 의하면 5집 걸로 한 집 정도. 예. 그러니까는 한 5집 중에 한 집 정도 꼴로는 일종의 이제 권고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세제곱미터당 148 베크렐이라고 하는데 아, 예. 예, 그런 측정 단위를 쓰거든요. 근데 이걸 초과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X축으로 그 등분을 해봤을 때 그 강원도부터 충청도, 전라도 쪽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반대 중에서는 대구, 경북 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고 예. 심지어는 1000베크렐 이상을 넘는 아주 그 위험한 곳이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전국으로 한 12,000군데를 조사했는데 네. 30군데가 넘는 것으로 해당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치의 4배 이상이나 되는 정도인데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라돈이 원래 토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는 남원의 한 마을에서는 지하수 오염도 있었고 또 땅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고층 아파트에서도 라돈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염 경로가 되는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 라돈제 가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라늄 같은 이제 이런 방사성 물질이 이제 또 분열되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라돈인데 네. 이것이 이제 암석에 이제 주로 있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밑에 지반 밑에 있는 암석에서 이제 토양으로 또 지하수로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1층 주택 그 뭐 저층 네. 뭐 높은 층이 아니라 저층이 이제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걸 원료로 하는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건축 자재, 건축 마감재로 많이 쓰이는 이런 석고보드 특히 이제 인강석이 주재료인데 네. 이런 걸로 또 쓰는 경우는 또 일반 석고보드보다 그 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도 생기는 이유가 그 토양하고 그 집안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예. 이런 건축 자재를 통해서 실내 오염이 되는 경우고 또 지하수 같은 경우 또 지하수에 스며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되면서 네. 예, 노출되는 경우이죠. 정말 흙뿐만이 아니라 공기에서도 네. 이렇게 라돈을 좀 접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를 할 때 필수가 라돈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에서의 라돈 오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라돈 오염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30여 년 전부터 이 라돈의 유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했고 예. 그 피해 사례도 많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실태 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해서 오염 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해당 지역이나 해당 주택에 아니면 시설에 농도가 높게 되면 그거를 처방하거나 대책이나 관리 방안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아주 잘하고 있고 특히나 네. 모든 일반인들도 이제 어떤 시민이라도 우리 집이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 장비가 아직 고가이고 예. 개인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염 농도가 높다라고 그러면 측정뿐이 아니라 상담도 해주고 처방도 내려주는 이런 회사도 많이 생길 정도로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법제도 측면에서도 건축자재라든지 주택을 매매하거나 할 때
이 그 측정 결과를 공유하게 되고 또 그 주택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염 농도가 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네. 공시지가를 뭐 한 7% 내린다거나 이렇게 실제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라돈 오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라돈 오염의 심각성을 개개인도 잘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잘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도대체 라돈가스에 심하게 노출이 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뭐 노출되고 이걸 이제 흡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관지 호흡을 통해서 라돈가스를 이제 흡입하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농도가 높은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게 되는 이런 곳에 방치되거나 노출이 될 경우 네. 흡입을 할 경우에 폐암 발생률이 1000명당 62명. 특히나 이제 흡연자인 경우는 이 정도고요. 예. 비흡연자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의 버금가는 1000명당 7명.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차이는 한 9배 정도 납니다. 그만큼 흡연자에게는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EPA라고 하는 그 미국 환경청 조사에 의하면 예.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한 17,000명 정도가 된대요. 네. 지난해 평균. 예. 근데 이 라돈에 의해서 사망한 그 수가 21,000명 정도.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 또 폐암 발생률로 놓고 보면 흡연이 거의 뭐 한 상당 비율이 있죠. 예.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라돈인데 거의 폐암 발생 원인에 어느 정도 영향이냐면 적게는 3%에서 14%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발암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이 이제 왜 생기냐면 이게 기관지나 이제 폐포에 이게 이제 흡착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방출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세포 내에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전변이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암 발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아주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아니 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네. 라돈으로 인해서 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위험하고 해로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무서운 라돈으로부터 좀 오염을 좀 예방을 하고 안전하게 좀 피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이제 가을 겨울철 지금이 이제 제일 조심할 때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날이 추워지면서 이제 환기를 많이 안 하고 문을 꼭꼭 닫아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난방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겨울철이 제일 많고 그다음 가을, 봄 그리고 문을 많이 열어놓고 환기를 하는 여름이 이제 덜 하긴 한데 이게 공기보다 한 8배 무거워요. 네. 특히 그래서 밤과 새벽 사이에 특히 바닥에 많이 또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그 측정을 해서 농도가 높으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좀 오염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 실내. 밑에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어른들보다는 기어다니는 아기들한테도 또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라돈 배출기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쨌건 간에 바깥으로 빼내는 그래서 예. 특히 바닥 이 가라앉는 이런 곳에서 그 흡착을 하거나 펌핑 아니 일종의 뭐 물을 펌핑하듯이 네네네. 빼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환경부 뭐 국립환경과학원이나 그 환경공단에 의뢰를 하면 무료로 측정도 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 또 우리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뭐 등등 학교 특히는 이제 군 부대의 내무반 이런 데까지 이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배출기를 설치한다거나 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네, 것 그리고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예. 뭐 정부 차원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 규제를 좀 강화해야 돼요. 지금 너무 그 규제가 없고 건축자재 요즘은 이제 또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내 오염이 많이 되는 거여서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법적인 정비를 통해서 정말 안전한 그 생활 공간을 위해서 좀 그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담배 연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피할 수가 있지만 라돈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 존재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경각심을 갖고 좀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